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네. 정체성에 벗어나는 소위 자생 공산사회주의자들 혹은 주사파, 그다음에 친북, 종북, 종중, 굴종하는 거, 이용할 줄 모르고 굴종하는 이런 세력들은 이 정치판에서 대한민국 정치판에서는 좀 끝장내자. 결국은 이번 대선에서 그 국민 대통령,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구국 세력, 자유민주주의 체제 세력, 이 세력이 하나로 뭉쳐서 국민 단일 후보를 만들어야지 겨우 이길까 말까 하다. 쟤들은 카드를 엄청난 카드들을 쥐고 있는데 여기는 조직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돈이야 있겠지 어느 정도 뭐 있는데 그렇다고 국민 감동을 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윤석열이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제가 깨끗한 사람입니다. 저 이재명 저는 뭐 부패하고 쓰레기고 뭐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느냐고 못 하잖아요. 왜 자기 스스로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가는 데마다 의혹이 있고 가는 데마다 말 실수하고 뭐 행동 실수하고 이래서 우파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야 저래가지고 정권을 예를 들어 잡았다 치자. 그러면 제대로 운영이 될까? 청와대에다가 뭐 굿당 채로 넣는 거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 어제 방송하면서 정권 교체 욕구가 높다고 했더니 이재명 측의 그 패널이 이재명이 되는 것도 이게 정권 교체다. 이런 게 망발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이재명도 친문은 아니잖아. 문재인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정권 교체라고 막 우기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으로 이게 바뀌어도 과연 이게 진정한 정권 교체가 될지 이게 걱정이에요. 정권 교체라는 것은 기존 지금 여당과 차별화되는 확고한 그런 정책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미국 같으면 민주당 공화당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중도 얘기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거의 5년 동안에 중도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거 중도라는 개념을 일부 정치인들이 이용해 먹고 있다. 그 좌파들이 그걸 이용했는데 지금은 오른쪽에 있는 우파 이준석이 같은 알라들도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 내가 왜 알라라 하면은 아니 무슨 계획이 없어요. 그냥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자기가 대표된 데 대해서 되게 좋아하실 거다. 뭐 이런 얼뚱땅뚱하는 얘기를 하고 말이지. 여기 지금 여의도나 청와대에서 들어놓고 싸워도 될까 말까 하는데 혼자 전국에 도보 다닌다고 하니까 야 이게 뭐 기본 정치판에 끼기를 싫어하는 건가? 혹은 이번 정권 교체 안 돼도 자기는 흙탕물 피 안 묻히고 그냥 뭐 정권 교체 안 되면 다음에 지가 또 기회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는 행동 보면 내가 뭐 4선들 5선들 잘 알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말을 안 듣는데 앉아서 뭐 얘기하면은 뭐 딴짓 한대 딴짓 그러놓고 뭐 밖에 나가서 이상한 소리 하니까 이것은 젊음이 아니다는 거지. 젊음이라는 것은 부패, 그 다음에 불의, 뭐 그 다음에 거짓, 뭐 이런 데 대해서 당당하게 하는 것이 젊음이고 그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준석 같은 젊은이가 어딨어? 뭐 해가지고 뭐 돈을 그런 식으로 번 사람도 없고 뭐 그것을 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가지고 뭐 그게 자랑할 일은 아니죠. 나름대로 돈 벌어서는 조용히 있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지. 그래서 저는 야 이거 앞으로 국민의 힘을 해체해야 되는데 저 인간들이 해체를 하겠냐고.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정치 개혁을 뛰어넘는 혁명적 사고를 가지고 야당부터 좀 바꾸자. 야당이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다음 국가에 대한 충성심, 애국심, 그다음에 이 나름대로의 그 청렴함, 그런 게 야당의 그 장점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또 저항력도 없고 저항할 투쟁할 수 있는 힘도 없어서 이런 야당은 앞으로 잘못하면은
이번 대선뿐만이 아니라 다음 지방선거 총선도 몰패한다, 몰패. 그래 되면은 이 사람들 책임질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5년 전부터 떠들어도 내몰라라 하다가 지방선거 뭐 총선 참패했잖아. 그다음에 홍준표는 아니 지방선거를 완전히 좌파 지방정부를 만들어놨는데 무슨 명목으로 나와요? 나는 그것도 이상하더라고. 선거 참패를 했는 사람이 또 대통령 후보를 나와.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유승민이가 얼마나 못났으면 홍준표가 지금 지지율을 얻고 있냐고. 그래서 나보고 그래. 야, 그래도 막 우파인데 좀 윤석열이나 홍준표나 뭐 유승민이 그만하면 안 좋나. 근데 저는 아예 이재명은 인간으로 안 봐요. 나는 이재명 자체를 인간으로 안 본다니까. 너무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그런데 저거 지금 여당이니까 후보가 지금 단일 후보 이제 결정이 되는 상황 아니에요. 50% 넘어보면. 그래서 이제 저런 악인, 저 인간 취급 안 한다 얘기했잖아요. 저런 악인과 싸우려면 이쪽이 뭔가 깨끗해야 돼. 뭔가 이렇게 선명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쪽도 비교해 보니까 뭐 우위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만 답답하다. 우리 공화당도 아니 좀 더 후보다한 후보가 있었으면은 뭐 우리 공화당도 여러 가지 정당으로서의 출마는 뭐 당연히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텐데 우리가 봤을 때 대통령 후보로 갈 수 있는 게 전부 다 한 놈은 칼쥐고 칼제비 노릇한 놈이지. 한 놈은 맨날 말하는 게 무슨 뭐 잡초도 아니고 잡놈도 아니고 말이야. 맨날 입에 대면은 썰기 같은 얘기를 하지. 하나는 지가 정권 좌파들에 넘겨놓고도 그것도 몰라.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다가 민주당은 더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여야를 막론하고 나쁜 놈 경쟁대에 비슷하게 돼서 우리 평범한 국민들이 참 마음이 아프시겠다. 그 아픔을 시원하게 사이다같이 체해 있는 국민들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우리 공화당하고 좋은 집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저도 이게 동의하는 게요. 이재명이를 저도 이제 그 호모 사피엔스로 안 봅니다. 호모 사피엔스가요. 지금 커피 마시다가 토할 뻔했다 지금. 아니 이게 그 호모 사피엔스가요. 제가 책에 그 유발 하라리 있잖아요. 네. 보니까 이게 그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유일한 동물이래. 그게 양심이지. 양심.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이게 얼굴이 빨개진대. 근데 이재명이 보세요. 거짓말을 이게 얼마나 그 얼굴 하얗게 얼굴 색깔은 안 변하고 이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인간으로 안 보는 호모 사피엔스로 안 보는 그게 이재명인데, 근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정권 교체가 지금 이게 국민의힘으로 됐을 때 진정한 정권 교체가 되느냐. 저도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유승민이는 뭐 이재명하고 같은 과라 보면 되죠. 유승민은. 그리고 이제 홍준표는 대선에서 이게 그 제1야당 후보로서는 역대 최다 표차로 대선졌죠. 지방선거도 이게 참패했잖아. 완전 참. 아니 황교안에게 총선 한번 졌다고 퇴출시키면서 홍준표에게 2번이나 졌는데 왜 놓습니까? 홍준표도 문제고요. 황교안은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대통령 메시지가 그렇게 했잖아요. 바깥에 태극기를 들고 있는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고맙다. 그것은 대통령이 거대 야당으로 뭉쳐라 하는 것은 거대 야당이 우리를 극우로 해가지고 발로 차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같이 껴안아가지고 하나로 만들라는 얘기인데 그 다음 날부로 대통령은 없어졌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애국의 그런 마음은 없어지고 그 거대 야당으로 안 뭉친다고 그것만 떠들고 다니고 그날부로 탄핵은 정당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아까 그 얼굴이 붉어진다는 그 개그맨 있죠. 진행하는 그 신동엽인가? 거기는 뭐 얘기하면 요 귀가 빨개지더라고. 그런 식으로 양심이 있으면은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뭐 죄를 지으면은 또 뭐 또 그러면은 또 자기 어떤 그런 표정이 얼굴로 나타나는데
이게 하도 거짓말을 많이 되니까 이게 자다가 자기가 그럴 거야.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도 모른다니까. 하도 거짓말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재명이는 법적으로 보면요. 거짓말 탐지기도 이게 돌파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거짓말 탐지기 하면 몇 방이 울려서 이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재명이는 워낙 후한무치하고 그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 거짓말 탐지기도 못 잡아낼 정도고, 그 다음에 아까 후보 중에 제가 홍준표, 유승민만 했는데 저는 이제 윤석열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지금 상태는 안 돼요. 제가 이게 모든 방송에서 누누이 말하지만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게 역사적인 화해를 해야만 이게 보수 직결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이 이게 수사가 과했다. 또는 이제 뭐 탄핵에 직접 책임은 없지만 간접 책임이 크거든요. 수사는 이제 직접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의 수사 기소형이 무죄율이 15%가 넘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우리 우파 극단적인 선택한 분이 5분 아닙니까? 그 말은 홍준표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조사받아 기소된 사람이 200명이 넘습니다. 제가 엑셀로 그 구형량을 다 적어봤더니 제가 한 500년까지 적다가 말았어요. 지금은 이게 워낙 구형량이 박 대통령도 45년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저는 윤석열 총장도 분명히 저는 이게 사과하고 해명을 하고 그다음에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만 이게 직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 개멸한 것은 맞지. 예. 맞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을 수 없는 묵시적 청탁, 예. 경제 공동체 이런 용어를 써서 45년형을 때렸잖아요. 이 문제를 그냥 듣고 가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완전히 묻혀버립니다. 윤석열이가 이 대통령 선거 중에 확실한 정리를 하지 않고 확실한 사과를 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이 되면은 그거 대통령 대가 그래 얘기하겠어요. 지금도 적하고 있는데 자기가 판결한 데 대해서 자기가 기소하고 구형 때린 데 대해서 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대통령 되면은.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그 대통령 선거 중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우리를 도와줄 거다 이런 막연한 생각 가지지 말고 정말 그 진정 어린 과오 사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뭐 그 옥천 유경수 여사님 생가에 가가지고 자기한테 맡겨진 소임이라서 그 소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최선을 다했다 이런데. 근데 내가 그 얘기했어. 아니 옛날에 친일파들은 광복되고 난 다음에 다 조사하면은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김일성이 내려올 때 6.25 때 부유 빨간 완장 타고 동네에서 호각 불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야. 나는 그 윤석열의 얘기를 들었어. 뭐 저런 인간이 있나?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때는 자기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절차상 과정상의 문제 또 불법 업무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안 하면은요 모든 선거가 좌파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선거를 하고 이 우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면은 계속 수세적 선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수세적 선거를 하냐. 문재인 정권 자체가 그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합법적인 대통령에 대한 권력을 찬탈한 세력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언젠가 역사의 심판에서 그래 오랜 기간이 안 갈 거예요. 분명히 밝혀집니다. 탄핵소추안부터. 탄핵소추안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니 그거 언론 쪼가리 막 갖다 주니까 헌법재판관에 그 강 누구야? 그거가 강일원. 그거가 기가 막히니까 다 없앴잖아요. 다. 그러니까 저는 윤 총장이 그 박영수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쏙 시원하게 비판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 가장 쓰레기 중에 쓰레기가 박영수입니다. 그렇지. 박영수가 이게 특검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했잖아요. 근데 그 제가 방송하다 보면 여러 사건들을 많이 모니터 하잖아요. 이제까지 모든 사건 중에 유일하게 10원 하나 안 받은 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지금 이게 승마 있잖아요. 그 국가대표 지원했는데 다른 선수들이 그 전무 때문에 돌아오니까 정유라가 이제 자기 말처럼 엄마가 타라했다는 거 있잖아. 그 말을 삼성이 다 가져왔어요. 말 3마리. 아니, 자, 말 3마리 이게 정유라가 탄 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관 이걸 엮었잖아요. 45년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을 말세 마리로 45년형을 때렸다는 그럼 이게 박영수는요. 박영수는 이게 그 가짜 수산업자인데 포르쉐를 지차처럼 탔어요. 그다음에 지차처럼 포르쉐를 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것도 이게 애인 태워줬다는 말이 있어. 애인.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특검 수사하면서 그 가면 사천 대유도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이게 그 박영수는요. 딸이 직원이죠. 딸이 이게 미분양 아파트 받아가 10억 이상 차익 챙겼죠. 그다음에 고문료 챙겼죠. 또 이게 50억 클럽에도 박영수 이름 있잖아요. 이런 게 쓰레기 중에 쓰레기가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정말 이게 수사해가지고 하는 이게 뭐 정의입니까? 저는 박영수에 대해서는 윤 총장도 옛날부터 이게 모시고 똘마니처럼 뭐 일을 했지만 비판할 걸 비판해야 되잖아. 이걸 이게 근데 어물쩡 안 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이게 윤 총장도 뭐 이게 공정 정의 상식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영수는 이게 확실하게 선을 꺼야죠. 그게 그 법조 마피아들인데 이게 그냥 마피아가 아니고 썩어버린 마피아잖아요. 소위 이게 법피아들이 나라를 이래 망하게 하는데 대법원장 자체가 뭐 자기 사저가 관저 뭐 이런 논란부터 시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대법원장 놓으니까 대법원 자체가 뭐 저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대법원장의 양심 있는 분은 퇴임도 안 하고 그냥 퇴임식도 안 하고 나와버리잖아요. 부끄럽다는 거지. 내가 이 시기에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있었다는 게 부끄럽다는 그런 양심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서정욱 변호사 그때 뭐 법조 무슨 법조 개가 아니고 법조 개라고. 그거 보시는 거예요. 법조 개라고. 그래서 이번에 정권을 가져오면은 뭐 우리 공화당으로 정권 교체하면 만사 해결 다 됩니다. 정체성 문제, 또 부정부패 문제, 또 법조 마피아, 검찰의 그 주구 노릇, 경찰은 더더욱 심하고 뭐 이런 거를 일시에 다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누가 하면은 좋은지 자는 할 수 있겠다. 어제 내가 그제죠. 갔더니 노인회에서 대구 노인회 방문했는데 노인 회장님이 한 분이 야 인물은 좋은지가 최고인데 좋은지로 지켜놓으면 속 시원하게 정말 서민도 그렇고 잘 하고 개혁도 할 텐데 이게 당이 문제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정당도 국민의힘 한 당만 놔두니까요. 쟤들이요. 저거가 뭐 놀아도 공천 받으면 되고 오만해지지 무능하지 용기도 없고 비겁하지. 그래도 뭐 한 당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하나만 되면 된다 하는데 천만이에요. 내가 국회에서 정의당은 색깔이 좀 더 빨갛다고. 그런데도 정의당이 하는 거 보면요. 아버지게 민주당을 몰아붙이거든. 예. 그러니까 오른쪽에 우파도 국민의힘이 나태하고 투쟁 못하고 오만하고 부패하고 하면은 국민의힘을 채찍을 쳐서 너가 아니라도 다음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 공화당으로 다 갈 수 있다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지. 일당을 좌파들은 좌파 일당 독재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주의를 일당주의로 다 만들어 버리는데 오른쪽도 국민의힘 독재예요. 국민의힘 일당이 부패하든 무슨 뭐 오만하고 투쟁을 못하든 비겁하든 그래도 선거철만 되면은 국민의힘 선거철 되면 또 박근혜 대통령 또 떠들어요. 뭐 선거하면은 뭐 대통령 석방하는데 최선 아니 총선 때 다 그래 떠들다가 총선 끝나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강을 그냥 건너야 된다. 이 지랄들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이제 깨치셔야 된다. 제가 우리 공화당이나 저와 조은진이가 5년간 이렇게 투쟁한 것은 첫째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억압에 우리 국민들이 용기를 잃었어요. 거기는 혹시나 뭐 어떻게 우리 그때 태극기 갈 때 10만 원 단위도 다 은행 조사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기를 잃고 또 국민들이 좀 실망을 넘어서 절망 상태로 있어서
이 저항을 못할 때 우리는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그때 그래서 우리 공화당 분들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도 감옥 계신 분도 있고 또 지금도 병원 신세 지는 분도 있고 당대표라는 사람은 아무 죄 없는데 무슨 집회에서 뭐 인공기 태웠다고 뭐 김정은 하영식 했다고 뭐 그거 걸기 못하니까 집시법으로 걸고 그 재판하다 보면은 우리 최종욱 변호사나 저가 묻잖아요. 저 판사나 검사가 하는 얘기가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도 6.25 저 광화문 그래 우리 투쟁할 때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두들기 맞기만 두들기 맞는데 우리 보고 폭행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좌파들이 2017년 3월 10일 날 5분이 돌아가는데도 언론에 한 줄 안 나오는 그러한 또 지식인들이 그 문제에 한마디 못하는 그 비굴한 그런 지식인들 또 썩어 빠진 그래서 우리가 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3월 10일이 결정적인 거예요. 나는 정치인으로서 오랜 정치를 한 사람으로 아니 현장에서 저항하지 않은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언론 방송이 한 줄도 안 내는 언론 방송이 지금 무슨 뭐 떠들고 앉아가지고 뭐 극하고 있느냐. 이것은 언론의 양심을 저버리고 정론지필도 버려버리고 그냥 자기들 사주만 위하고 혹은 정권에 불에 붙어가지고 그런 언론의 양태 또 그런 상황을 지식인들이라는 사람이 알면서 지식인들이 안 떠들잖아요. 지식인들 안 떠든다고. 그때 백남기 농민 그 사건이 있을 때 국회가 1년간 마비될 정도로 했는데 이거는 그 사람들이야 뭐 물대포고 가지고 뭐 자기들 또 뭐 땡지고 또 뭐 쇠사슬 들고 싸우는데 그러다가 사건이 터졌는데 이분들은 그냥 태극기만 들고 가만히 있다가 돌아가셨다니까. 그러니까. 5분이.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아니에요. 이거는 불의의 나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제발 눈을 좀 뜨시고 용기 있는 판단이 좀 필요하다. 예. 보는 거죠. 제가 근데 제일 좋아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정치의 그리스 때 페리클레스 있잖아요. 그 아테네의 그 전성시대 페리클레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용기는 자유를 낳고 자유는 이제 행복을 낳습니다. 용기, 자유, 행복입니다. 이게 저는 우리 공화당의 모토가 된다 봐요. 지금 이게 나라가 이게 이렇게 망해진 거는 국민의힘의 책임이 절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야당 역할을 못하니까. 저항도 안 하고.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싸우지 못하니까. 싸우지 않는 게 야당은 존재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공화당 당원들에게 정말 이게 불태전의 각오로 얼마나 투쟁하고 싸웠습니까? 이게 용기거든요. 이게 용기가 있어야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완전히 공산주의 정권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자유를 놓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은 이게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까지, 우리 아들, 딸까지 행복.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용기, 그 다음에 자유, 그리고 이제 행복. 이걸 아마 제가 조원진 대표님 대선의 모토로 쓰면 어떨까? 굉장히 좋은. 용기, 자유, 용기는 행복. 이미 국민들이 저 사람들 참 용기 있고 끈기 있다. 그것이 이제 자유를 위한 거잖아요. 예. 자유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또 미래 세대들한테 희망을 줘서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출마 선언에도 그랬지만은 아무튼 문재인 정권의 포갑에 의해서 뺏긴 자유, 그 다음에 인권,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어제 제가 지금 자영업자 비대위 분들이 종합청사, 광화문 종합청사 앞에다가 천막을 치고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위드 코로나, 쉽게 말해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요. 그분도 지금 보니까 뭐 수억을 손해보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호프집 사장님이 원룸 전세 내가지고 직원들 돈 월급 주고 삶을 마감하신 거기에 갔다 왔는데 예. 마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 이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시장상인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튼튼한 중산층이에요. 네. 자본주의 국가는 항상 이 튼튼한 중산층의 이 자영업자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영업자가 할 때 자기 돈으로 다 하지 않잖아요. 은행 대출을 받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문을 닫으면은 바로 은행 대출 회수해 버리잖아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는 가정이 파괴돼 버린다. 가정이. 그러면 중산층이 무너지잖아요.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 바닥에 기본 중산층들이 무너져지는 사태가 오면은 이거는 회생이 안 돼요. 은행에서 돈줄을 다 막아버리고 그 전부 신용불량자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식들이나 가족들한테 더 이상 피해 주지 않으려고 그 죽음의 선택을 하시는데 저는 자영업자분들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된다. 버티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이미 이 위드 코로나 선언을 하고 영업시간 철폐, 예. 영업시간 제한 철폐, 그 다음에 인원 제한 철폐. 이 두 가지를 우선 시작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미 1년 9개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자영업자분들이 만약 코로나가 그거 되면은 자기들이 직격탄 맞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니까 이제는 국민을 믿고 뻥 방역 좀 그만하고 뻥 방역 좀 그만해야 된다고. 이게 뭐 지금 분노가 저가 책임질 일을 자영업자나 국민들한테 코로나 이런 부분을 다 전가해 버리는 거야. 그게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방송에서 계속 하는 말이 코로나로 이게 일어나면 코로나로 망합니다. 칼로 일어난 정권은 이게 칼로 망해요. 촛불로 이게 정권 찬탈하면 촛불로 망합니다. 지금 이게 그 코로나 가지고 재미 좀 봤어요. 총선 때. 그렇잖아요. 뭐 이게 돈도 뿌리고. 그렇지. 근데 이런 세계 유례 없는 공산 독재도 이 정도로 이게 그 국가가 이게 그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게 문재인가 코로나 대처 잘했다면 그 정신 나간 놈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모든 걸 때려잡아 놓고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이게 전혀 못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숫자가. 백신 수급 자체의 실패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정치에만 용해문 거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하루에 150만 명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지금도 내가 가고 싶은 병원에 가서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잘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백신 수급 실패, 시기 실패 이것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될 문재인이 책임 안 지고 이걸 전부 국민들한테 자영업자들한테 떠맡기니까 자영업자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지금 1년 9개월 동안 정부가 하라는 대로 통제하는 대로 통제하고 따라갈 때까지 따라갔는데 지금도 앉아가지고 그거 하고 있으니까 백신이 나올 때부터 대책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백신이 없으면은 그것은 정말 위험하지만 백신이 나온 것부터는 이제 자영업자가 다 죽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이 나는 하필 이 좌파들의 고도의 전략인가? 원래 그 공산주의자들은 중산층을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중산층이 저항 세력이거든. 그러니까 이 저항 세력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한다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자영업자는 이게 자본가거든요. 근데 민노총 같은 노동자 있잖아요. 이런 게 계급 투쟁 때문에 오히려 민노총처럼 노동자만 생각하니까 최저임금부터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제가 이제 그 대표님 그 연설 중에 가장 제가 와닿는 구절은 세 줄인데요. 요걸 하면서 좀 비판해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은 자유 정신입니다.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강병 반공 정신은 예국 정신, 나라 사랑하는 예국 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 통일 정신은 애민, 국민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 이 말은 이게 그 우리 자유파의 그 전직 대통령들은 자유, 예국, 애민 이거잖아요. 근데 문재인은 어떻습니까? 결국에 뭐 예국이나 애민은 전부 북한밖에 몰라요. 그리고 이게 오로지 정파적인 이익밖에 없어요. 자기 대깨문들 일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이런 정책이 노고요. 제가 이제 그 옛날에 그 당태종 있잖아요. 이세민. 이분이 뭐랬냐면 천안은
나는 야위여도 천하는 살찌우리라. 음, 지도자는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자기에게 손해 야위여도 천하를 살찌우는 게 정치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문재인은 국민 전체가 야위도 우리 그 대깨문이나 우리 집권층이잖아. 이런만 우리만 통통하게 살찌면 된다 이 말이야. 우리 핀들만 살면 된다. 우리 편 민노총이라든지 대깨문들 이 사람들에게 살찌우고 천하는 야위가 된다. 이런 게 저는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이 정치가 나쁜 정치가 노는 거예요.